안녕하세요. 한국사 학습 유튜브 쉬워요 한국사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는 무엇을 학습하셨는지 잘 기억이 나시나요? 철기 문화와 여러 나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습하자면 기원전 4세기에 철기가 들어오면서 고조선에 이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들 국가의 특징과 풍습과 법률 등을 공부하였지요. 특히 부여의 사출도, 고구려의 제가해의, 옥저의 민며느리제, 동해의 책화, 사만의 천궁과 소도 등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잘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제4강 삼국의 성립과 가야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부여, 옥저, 동해는 결국 고구려에 의해 통합되고 마한의 옛 지역에서는 한강유역의 백제국이 등장하여 마한의 옛 지역을 복속시켜 감으로써 점점 세력을 확장시켜 갑니다. 진안의 옛 지역에서는 경주의 사로국, 뒷날 신라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 사로국이 경상도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아우르면서 점점 세력을 키워갔으며 변안의 옛 지역에서는 금강가야가 주변의 작은 국가들을 병합하며 가야연맹이라는 연맹왕국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렇지만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중앙집권 국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결국 6세기에 신라에 의해 병합되고 맙니다.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를 이룬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일컬어 우리는 이 시기를 삼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결국 한반도의 패권, 주로 한강 지역을 둘러싼 패권을 놓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경쟁하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때로는 서로 연합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며 성장하는 시기가 삼국시대인 것입니다. 이 시기는 대략 2세기에서 7세기까지 그러니까 약 500여 년간 계속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삼국이 저마다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안으로는 왕의 권력 즉 왕권이 강화되어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위가 부자 상속 즉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세습 체제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왕을 중심으로 신하들의 위계질서 즉 관등제가 정비되고 국가의 통치체제인 율령도 반포해 나갑니다. 그리고 국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불교로 국가의 사상을 하나로 통일해 나갑니다. 결국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왕에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국가체제가 중앙 집권 국가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밖으로는 주변 국가와의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을 삼국이 모두 공통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삼국 간의 영토 확장을 둘러싼 항쟁은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둡시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삼국이 저마다 어떻게 건국되고 발전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오늘날 압록강 유역의 졸본성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 나라도 초기에는 오부족 연맹체 국가였지만 기원 후 1세기 태조왕 때부터 계류부에 의한 왕위 세습이 이루어지고 옥저를 복속시키고 중국의 여동군, 현도군 등을 공격하고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2세기 고국천왕 때에는 진대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는 참으로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진대법이란 무엇일까요? 한 번쯤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제도는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지요. 또 한편으로는 이 제도의 시행은 백성들로 하여금 왕에 대한 고마움도 생기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된 정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제도의 시행은 결국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효과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제도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나 고구려는 사세기 백제의 공격을 받아 당시 고구려 국왕인 고국 원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고구려에서는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4세기 후반부터 고구려는 다시 국력을 회복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소스리왕 때의 개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스리왕은 인재를 양성하는 태학이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불교를 공연하여 국가의 단합을 도모하고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충성심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율령을 반포하여 국가 통치 조직을 더욱 강화해 나갑니다. 만약 소스리왕의 개혁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대외정복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고국천왕의 진대법, 소스리왕의 개혁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골 메뉴이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백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제는 주몽의 아들인 온조와 비류가 한강 유역으로 내려와 한강의 토착민 세력과 연합하여 세운 국가입니다. 그래서 백제의 문화는 고구려의 것과 유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백제는 고구려보다 조금 늦게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합니다. 3세기 고유왕 때 이르러 그 통치 조직을 정비해 나가게 되죠. 관등제와 율령을 정비하면서 중앙 집권 국가의 틀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다가 4세기에 오게 되면 비약적 발전을 이루면서 삼국 항쟁의 주도권을 차지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건초고왕 때입니다. 건초고왕은 왕위의 부자 상속을 확립하고 만의 모든 지역을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려 국왕인 고국 원왕을 전사시킬 정도로 세력을 크게 떨칩니다. 중국의 동진 및 일본과도 우호 관계를 맺어 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5세기가 되면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 수도인 한성을 내어주고 웅진성으로 천도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신라의 성립과 발전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니 신라는 오늘날 경주인 사로국이란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신라는 처음에는 박씨, 석씨, 김씨, 번갈아 왕위를 이어나가다가 사시기 즉 내무랑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김씨에 의한 왕위 세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 국가의 틀이 처음으로 나타난 시기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삼국 중에서 가장 늦은 국가가 신라입니다. 이때는 왕호도 이사금에서 마리간으로 바뀌어 부릅니다. 마리간은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 즉 대수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왕의 권위가 더욱 높아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nem무랑 때의 신라는 대외적으로 가장 큰 공경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백제, 가야와 연합한 당시의 왜군이 신라를 자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em무랑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군사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신라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병, 보병을 합쳐 5만의 군사를 보내 금강가야와 외 세력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광개토대왕 능비의 비문의 기록에도 있고 경주의 호총 무덤에서 발견된 고구려군의 호명 그릇이 이를 증명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릇이 호명 그릇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그림 자료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라는 국가를 보겠습니다. 가야는 철 생산으로 유명한 변안 지역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처음 가야 연명을 이끈 나라는 김해 지역의 금간가야였습니다. 이 김해 지역은 일찍부터 벼농사가 발달하고 질 좋은 철까지 생산하여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무역에 참가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지만 금강가야를 따르던 가야의 주변 국가 일부가 반기를 들면서 연맹 주도국으로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다가 5세기에 고구려의 공격에 의해 금강가야는 큰 타격을 입게 되면서 가야의 중심이 고령의 대가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대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가야 연맹을 후기 가야 연맹이라고 부릅니다. 훗날 6세기에 오면 금강가야와 대가야는 신라에 의해 정복됩니다. 가야는 참 아쉬운 국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철이 풍부하고 해상무역이 발전했고 문화적으로도 토기 제작 기술과 제철 기술이 뛰어난 문화 강국이었는데 결국 연명왕국 단계에서 무너져 버렸으니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삼국, 즉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 집권국가로 발전하는 모습을 그리고 가야의 성립과 쇠퇴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배운 내용을 토대로 평가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고구려와 관련된 수능 문제가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문제. 다음 힌트를 통해 알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힌트 1. 고구려 고국천왕 때 실시되었습니다. 힌트 2. 가난한 농민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힌트 3.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예, 진대법이네요. 진대법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일종의 빈민구제 제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보기 1번은 양영고이네요. 양영고는 고려시대 관악진흥청으로 실시한 장학재단을 말합니다. 보기 3번 제2보는 고려시대 광종이 실시한 빈민구제기관입니다. 보기 4번 기인제도는 고려 태조인 왕건이 지방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세력인 호족의 자제를 인질로 중앙에 머물게 한 제도입니다. 보기 5번 사신관 제도도 고려 태조 왕건이 지방세력을 약화시키려고 실시한 왕권 강화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평가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사 능력 시험 문제입니다. 밑줄 이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두 사람과의 대화를 보면 마립간이란 칭호가 보이고 김씨의 왕위 세습이 나타난 점을 볼 수 있네요. 예, 신라의 내무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외의 공격으로 신라가 참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을 청하고 외를 물리친 사실을 찾으면 되겠군요. 정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다른 보기의 내용은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삼국의 초기 모습과 가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잘 이해하셨나요? 정리한다면 중앙 집권국가로 발전하는 국가의 순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구려는 일찍부터 태조왕 때와 고국천왕 때의 왕권을 강화해 나가면서 중앙 집권 국가의 틀을 갖추어 나갔으며 그 다음 백제가 고이왕 건초왕 때에 이르러 전성기를 떨쳤으며 가장 늦게 출발한 신라는 4세기 내무랑 때에 와서야 왕권이 서서히 강화되어 갔음을 살폈습니다. 가야는 비록 연맹왕국 단계에 머물렀지만 정기 가야 연맹의 중심국인 금강가야가 고구려의 공격에 의해 타격을 입으면서 후기의 가야 연맹의 중심국가가 대가야로 바뀌었음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5강 삼국 간의 항쟁을 주제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대립하고 경쟁했는지를 시대별로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학습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한국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 뵙기 바라며 안녕.